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흔히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중에서 아오리 유린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당 소변을 재는 게 마치 신기능, 콩팥 기능을 재는 것으로 간혹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아오리 유린 아웃풋가 콩팥 기능을 보는 게 아니고 심장 기능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정상 성인의 소변 목표량은 시간당 한 60kg면 60cc 뭐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보면은, 신장은 단지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에서 소변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죠. 우리 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죽스타피로멜로스, 그 신사구체 근처에 있는 레닌 분비하는 세포에서 레닌이 분비돼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을 통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서 또 혈압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메오스타시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장기로의 혈류가 유지가 되죠. 그것을 신장에서도 조절을 합니다. 또 이제 신장에서는 혈구 에리스로포에틴을 분비해서 적혈구를 생산하고, 우리 몸에 이제 뼈의 성분 중에 하나인 칼슘, 비타민 D 생성을 하고 있죠. 비타민 D는 피부에서도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제 유린 아웃풋의 지표가 무슨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시간당 소변량이 아주 크리티컬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혈류가 5리터, 분당 한 5리터가 나간다. 그러면 그 중에 4분의 1, 한 1.25리터가 신장으로 공급됩니다. 신장의 무게는 4분의 1이 안 되는데 이 신장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피가 심장에서 보내는 양의 4분의 1이 콩팥으로만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콩팥에 혈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만큼 콩팥이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표를, 시간당 소변량의 지표를 저심박출총, 심장 기능의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혈류가 많기 때문에 혈류가 떨어지면 예민하게 신장의 소변량이 감소한다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를 하겠죠. 그 혈압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되고, 아주 많이 떨어지면 의식도 떨어지고요. 피부색도 파랗게 변할 수 있고, 맥박도 약하고, 모세혈관 카필라리 리필 되는 게,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 보면은 바로 빨갛게 변해야 되는데 손톱 밑에 색깔이 빨갛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혈압의 사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측정하는 저혈압의 사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혈압, 맥박, 정상의식, 맥박이 뭐 물론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상 시간당 소변량이다. 이 시간당 소변량은 콩팥 기능을 본다기보다는 심장 기능을, 프리레날 펑션 중에 심장 기능을 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장 말고 콩팥,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아워리 유린 아프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크레아티닌, 비유행 크레아티닌, 대표적인 혈중 농도를 보고, 이게 노폐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올라가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 콩팥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비유형 크레아틴인 비율 이런 걸 보기도 하고 EGF, 이펙티브 GFR이라고 사교체 여과율을 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한 콩팥 기능 중에 하나고 대개 한 60 이상이고 남녀해서 한 1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6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죠. 이게 EGFR이 사교체 여과율이 가장 정확한데 이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유린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그리고 크레아틴인 클리어런스도 콩팥 기능을 보는데 이것도 24시간 소변량을 모아서 분당 소변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분당으로 나누면 24시간 곱하기 60분이니까 1440이 되겠죠. 1440으로 나누면 전체 소변량의 1분 소변량이 나옵니다. 그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린 크레아티닌 농도 또 소변의 볼륨 그러면 전체 소변으로 나오는 크레아티닌 양이 나오겠죠. 그거를 시럼에 있는 크레아티닌 양으로 나누면은 혈중에 있는 크레아티닌이 소변으로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한 100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소변의 전해진이나 삼투압을 보고 소듐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또 삼투압 얼마나 진하게 나오느냐, 소변이 묽게 나와. 진하게 나온다는 거는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소변을 농축시킬 수 있는 그래서 노폐물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등등은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닙니다만 콩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할 거는 보통 우리가 크레아티닌 하면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크레아티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육량이 많고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크레아틴이 소변으로 얼마나 나가느냐 이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이나 소아에서는 이 근육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지가 않은데 소변 기능이 실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크레아티닌이 이 저 영향을 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 범위는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노인이나 소아에서는 왜냐하면 크레아틴인 자체가 근육에 없으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정상으로 측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육량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타틴 C를 최근에는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의 지표로 크레아티닌보다는 더 자주 크레아티닌도 봅니다. 비형 크레아티닌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본다. 그래서 시스타틴 C도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콩팥 기능을 보는 기능은 아오리 유린 아웃풋가 아니라 이런 EGFR, 비형 크레아티닌, 또 시스타틴 C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급성 신손상 AKI,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는 프리레날, 포스트레날, 레날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보는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혈류량에 의해서 저심박출증이 됐을 때 소변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프리레날이죠. 하이포볼레미아나 저심박출증. 그리고 이제 콩팥 자체가 막혀져서 되거나 콩팥 뒤에가 막혀서 즉 요도가 막히면 당연히 소변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경우는 뭐 요도에 돌이 끼었다든지 무슨 하여튼 하다못해 전립선이 있어서 소변이 안 나와도 소변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발표 논의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프리레날 저심박출증이 됐을 때 소변량이 감소하는데 그걸 측정하는 것은 24시간 유린이 아니고 시간당 유린으로 측정을 한다. 그 시간당 유린의 변화에 의해서 시시각각 혈류의 변화가 반영을 하고 혈류의 변화는 심장 기능 전체 그 카디악 아웃풋을 반영한다 하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당연히 프리레나 이런 경우는 미리 알고 있죠. 되게 콩팥 투석을 한다든지 방광이 요도가 막혔다든지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아오리 유린 아웃풋, 그 아오리 유린 아웃풋은 콩팥의 기능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소변량 감소의 원인을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는 중환자실에서는 가장 많은 거는 역시 이제 저심박출증이죠. 쇼크, 급성 저심박출증 이런 것들 외에도 이뇨제를 장기간 투여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출혈이 많이 되고 탈수가 많이 되면은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부전 환자에서 카디아옵트가 떨어지면은 또 이뇨제를 투여해서 계속 만성적으로 혈압을 낮게 너무 유지를 하면은 카디오레날 신드롬, 콩팥 기능도 결국은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아갑도 또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저심박출증 가장 많은 뭐 심근경색증이나 쇼크, 폐혈증 이런 환자에서 카디아갑트가 감소하면 신장 혈류가 감소하고 전체 뭐 4분의 1, 5분의 1을 신장으로 혈류가 가는데 그 콩팥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 반응을 합니다. 라스 시스템이라든지 소디움을 재흡수시킨다든지 뭐 알도스테론 이런 거에 의해서 농축이 시도되고 혈관 수축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결국은 아우리우린 아프트가 감소하고 올리고리아 발생하고 이 아우리우린 아프트는 카디악 아프트 감소의 한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은 신장이 아닌 심장의 거울이다 말씀을 여러분이 테이크홈 메시지로 기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마치기 전에 복습 문제를 풀어야죠. 자, 정상 성인의 중환자실에서 목표 시간당 소변량 정상 시간당 소변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당 체중만큼의 cc다. 이거는 물론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거는 시간. 왜냐하면 체중만큼의 cc지 20kg, 10kg 어린아이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체중만큼의 cc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신장의 주요 역할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노폐물 독소 고르고 레닌 안지오스텐신 시스템, 그 다음에 혈구, 적혈구 생성, 비타민 D, 인슐린 분비는 어디서 하죠? 췌장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중환자실에서 가장 흔한 급성신 손상. 급성이니까 그 전에는 콩팥이 정상이었다가 중환자실에서 신손상이 오는 유형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레날 에이카이, 요로 폐석은 포스트레날이죠. 심부전이나 저혈량증은 포스트레날이 아니라 프리레날이죠. 프리레날 신혈류 감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신장의 실제 여과 능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검사 지표는 크레아티닌, BUN, EGFR, BUN 크레아티닌 비율, 시스타틴 C. 물론 이제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적은 소아나 노인에서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크레아틴이 근육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반영을 잘 못하죠. 그래서 시스타틴 C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펙티브 GFR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환자실 환자에서 시간당 소변량이 감소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연쇄 반응으로 올바른 것은 시간당 소변량이 중환자실에서는 볼륨이 부족하거나 저심박출증이 되거나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디아가 업트가 감소되고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고 GFR이 감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순서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게 요로 폐색, 뭐 뇌 콩팥 실질 손상 이게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요로 폐색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